우리나라에서 대박난 영화의 기준은 1000만 관객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입니다. 왕의 남자는 톱스타도 없었고 상영관 확보도 많이 없었지만 오로지 입소문 하나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사극 영화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왕을 위한 연극을 하면서 궁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소재도 신선하고, 자, 윗입 대령이야. 등장인물들의 절절한 사연들, 뛰어난 이야기까지 입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준기는 이 영화 하나로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예쁜 남자 유행을 만들고 이준기가 찍은 미녀석류 음료도 덩달아 대박이 났죠. 이 영화의 결말이나 인물들의 행동을 두고 관객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곤 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벌써 개봉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언제 봐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징한 놈의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다음은 한국판 괴수영화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괴물에게 잡혀간 현서를 구하기 위한 가족들의 사투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이나 사회에 대한 풍자도 일품입니다. 이거 공무집행 방해인데. 한강에서 날뛰는 괴물이라든가 대낮에 나타난 괴물이라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일순간에 일그러뜨리는 이런 봉준호 감독의 연출은 영화 괴물에서도 잘 드러나죠.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번엔 귀여운 돼지 이야기가 아닌 한강에 나타난 괴물 이야기를 관람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리고 괴물 모두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넌 민중의 지팡이 말투가 왜 그러니? 넌 왜 그러니? 아니 잠깐만. 소설 실미도를 원작으로 강우석 감독이 제작한 실미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684 부대의 실미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역사적 고증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야 했던 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잘 묘사했습니다. 남자들의 의리와 브로맨스, 밀리터리까지 이런 땀내나는 영화는 남성 관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장르가 밀리터리로 분류되는 영화치고는 교전하는 장면은 별로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난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음은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입니다. 한국형 재난영화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는 있겠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 흥행 성적이 가장 고평가됐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진 영화입니다. CG가 어색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재난 그 자체보단 인물의 드라마에 치중한 모습인데 인물의 행동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재난 상황에서도 웃기지도 않는 코믹 장면을 넣거나 심파가 심한 등등 영화의 완성도를 갉아먹는 장면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재난 영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엔 더 완성도 있는 재난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불임 사건에 대한 영화인데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이 영화가 재조명받기도 했었죠. 영화 변호인은 양우석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데뷔작부터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상당히 이례적인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감독입니다. 변호인에서 롱테이크로 촬영된 2차 공판씬은 완벽한 법정씬이라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차동영 경감과의 법정 공방 장면에서 송광호는 마치 그 인물의 빙이라도 된 듯한 소름 돋는 명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다음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은 한국 영화가 보다 더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도 있고 실제로 관객들에게 잘 팔리기도 한다는 이런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영화의 장르가 다양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무로의 부산행 같은 영화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 같은 영화였죠. 영화의 액션도 꽤나 좋은 편인데 좀비 떼거지들의 액션도 좋았고, 폐쇄된 열차의 공간 하나하나를 이용한 공간 활용도 좋았죠. 일부 장면에선 심파가 과하다는 평가를 듣거나 몇몇 배우들의 연기는 조금 미흡했다는 평도 듣고,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 영화인지라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좀비 영화가 국내에서 또 나온다면 몇 번이든지 더 봐줄 의향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부디 생존자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계속해서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매입니다. 실미도보다 딱 2개월 늦게 개봉한 탓에 최초의 1000만 관객 돌파 타이틀, 최초의 1000만 관객 전쟁 영화 타이틀을 동시에 놓쳤지만 한국 전쟁을 소재로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로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쟁 영화 중에선 언제나 첫 번째로 꼽는 작품이 바로 태극기 휘날리매인데요. 2004년 이후에 나온 한국 전쟁 영화들 중에 태극기 휘날리매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비극의 역사, 전쟁의 참혹함, 뜨거운 형제, 대규모 전쟁씬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보셔도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을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방사능에서 엄마가 시켜서 대놓고 이렇게 죽을 거냐고. 바보같이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매일 구두통 들고 다니면서 나 대학 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6.25 전쟁의 역사를 영화로 목격했다면 이젠 1600년대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극 영화로는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광해는 가상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극이지만 나름대로 이야기가 설득력 있기도 하고 흥미로운 데다가 궁중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미와 작품성까지 잡아내면서 관객들의 입소문을 순식간에 타고 123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광해와 하선으로 보여준 이병헌의 1인 2역도 대단했죠. 똑같이 생긴 캐릭터지만 목소리와 행동, 눈빛과 표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두 인물을 분리해서 연기했기 때문에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정치의 정자도 모르던 하선이 왕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코미디 장면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순화시킨 데다가 하선이라는 서민적인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